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7일부터 전주와 진안초등학교 3곳에서 학생과 교사 등 2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발생과의 연관성을 두고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김제시의회 나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유권자들은 민주당 김승일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에 대해서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 전북 지역 본부 직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의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8일 오후 1시 기준 지난 7일부터 전주와 진안초등학교 3곳에서 학생과 교사 등 2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과 관련해 895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226명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더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3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창군이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방역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본 화훼농가와 학교 급식 납품농가, 또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입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대상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영농 지원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에 대해서 투기 혐의를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LH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의 한 개발지역에 아내의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게 하는 기소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특수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철 기자, 예정된 백신 접종 계획 보류 결정 언제 내려진 건가요? 정부는 지난 7일 60세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다만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권고는 그대로 유지한 상황입니다. 혈전은 혈액의 일부가 혈관 속에서 굳어지는 혈액 응괴 현상입니다.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4월 8일 발표한 기준으로 90만 3,074명입니다. 이번 접종 보류 결정으로 백신 접종이 보류된 대상자는 약 18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접종 후 혈전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3명으로 20대 2명, 60대 1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번 주말 중 일부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에 대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아무래도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백신 접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백신 접종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진행됩니다. 전북 지역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대상은 모두 18만여 명으로 8일 0시 기준 9,588명이 맞았습니다. 논란이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기존 대상자 가운데 60세 미만을 제외한 인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은 8일 0시 기준 약 22%로 5만 4천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소식 들어봤습니다. 이진철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정 형편을 비관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재상을 등져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43살 아내와 14살 중학생 아들, 10살 초등학생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발견됐고 치료 후 건강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다시 선거가 치러진 것이죠. 김제시의회 나선거군데요.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김제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네, 유권자들은 민주당 김승일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당선인의 소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병기 기자입니다.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개표관청인 김제국민체육센터입니다. 개표 시작 2시간쯤 뒤인 밤 10시. 탄상위 선거관리위원장이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2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승일 후보 3,103표, 2호 6번 무소속 김성배 후보 2,086표, 무효 득표수는 54표입니다. 기권수는 14,132표입니다. 미리 개표소를 찾은 민주당 김승일 후보. 38살 청년 자영업자에서 이제는 정치인으로 시의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한테 표를 주신 것은 김제시가 변하고 발전하고 인적 쇄신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무거운 박수만 책임감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김제에서 유권자의 지지세는 강했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압도적인 표차로 기세를 이어간 김 당선인은 46.73%의 득표율로 무소속 김성배 후보를 눌렀습니다. 김 당선인은 법학과와 로스쿨을 졸업한 경력을 의정 활동에 녹여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제시는 법률 서비스를 받기가 생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의회 입성을 하게 되고 시민분들과 많이 접촉을 하게 소통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은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시민분 모두에게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구면 근처의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고 용지면의 축사 매입 과정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청년,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 두 번째는 제도나 시스템의 변화, 세 번째는 청년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인식 변화가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끼리 부적절한 관계 논란과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감투 싸움 등으로 파행을 빚었던 김제시 의회. 전 시의장이 결국 사퇴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운 김 당선인은 곧바로 1년 남짓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원시가 리모델링 공사를 해왔던 항공우주천문대를 오는 10일부터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말부터 5억 원을 들여 낡은 항공우주천문대 전시공간 등을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자이로와 패러글라이딩, 가상현실 VR 체험기기와 드론 체험기기 등도 새로 도입해서 선보입니다. 항공우주천문대는 재개관을 기념해 앞으로 한 달간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정읍시가 선정됐습니다.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제3산업단지 경관 개선 등 거리 환경 개선 사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차 없는 거리를 활용한 거리 축제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모두가 즐기고 쉴 수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안 새만금 지역에 열리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앞두고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 초중급 과정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부안군은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 지원자 30명을 이달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이번 교육은 다음 달 21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새만금을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중장기 추진 방안이 마련됐다는 기사입니다. 7일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그린과 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과 관련해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종합적 성과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새만금을 테스트베드, 즉 시험대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의 미래사회의 종합실증 모델을 성공적으로 마련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을 친환경, 저탄소 경제 기반의 선도국가로 대전환하는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새만금 권역에 약 7기가와트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그린에너지 종합실증시설과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새만금 권역에 2023년부터 육상, 수상 태양광 풍력 등 총 7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해 보급을 확산하고 재생에너지의 생산부터 공급, 활용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실증할 수 있도록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 보급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SK가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100메가와트 규모의 아리백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의 7개국을 연결하는 SJC2 해저통신 케이블을 설치해 해외 정보 교류의 관문으로 활용할 구상입니다. 인력 양성, 기술 평가 등을 갖춘 그린에너지 산학연 집적단지 조성과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연계 복합 관광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특히 공공주도한 도시 기반 시설과 건물 등의 디지털 기술 및 그린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그린 도시도 조성합니다. 에너지 자립과 스마트 기술 기반의 스마트 그린 수변 도시를 조성하고 그린 수소 생태계 중심의 복합단지도 구현하고 이를 위해 새만금 내 공공건축물부터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 의회가 8일부터 20일 동안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합니다. 김제시 의회는 결산검사위원회 오상민 의원과 유효종, 김황중 씨 등 3명을 선임해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김제시에서 집행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김제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 협약식이 김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김제시는 작은 도서관 운동본부와 글로벌 생명나눔, 더 프렌터 코리아가 3년 동안 정기적인 나눔과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세 기관이 제공한 구급함과 어린이 도서 등 6천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들은 지역 내의 어려운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제시가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 수거를 위해 이달 16일까지 일제 환경 정비에 나섭니다. 김제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쓰레기 수거는 시청 공무원 400여 명과 지역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데요. 김제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자는 행정 처분하고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리는 등 계도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